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8월 28일 오늘은 LNF 한번 봅시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 LNF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LNF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지금 2차전지 시장이 어떻게 변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쪽에 좀 관점을 두고 LNF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먼저 2차전지 산업 현황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기차가 생각보다도 팔리고 있지 않다. 여기서 생각보다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팔리긴 팔리는데 생각보다 팔리고 있지 않다. 2023년 6월 기준 YTD로 살펴보면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유럽이 29%, 중국이 37%, 미국이 55%로 예상 전망을 다소 미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높게 잡아낸데 29%, 37%, 55% 팔리고 있지만 이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더 낮다는 거죠. 네. 예, 그 목표로 했던 것들을 얼마 정도이냐 한번 우리가 보면 목표 판매량이 글로벌 폭스바겐은 70%, 그런데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은 YTD로 57%. 그렇죠? 네. 상반기 90만 대, 전체 90만 대를 팔기로 했는데 상반기 32만 대밖에 팔지를 못하는 거죠. GM의 북미 전기차 생산 계획도 이렇게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 해도 상반기가 확실히 하반기에 이 막대 그래프의 그 높이보다는 적죠. 그만큼 상반기에 지금 전기차가 팔리고 있지 않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전기차 재고일수는 92일로 내연기간이 54일보다도 더 재고일수가 길어지고 있다. 주요 모델별 재고일수를 보면 GM은 50일 이하, 포드 150은 88일, BMW i4는 40일로 파악 중이다. 하반기 주요 수요를 자극할 다양한 신차가 예정되어 있으나 2024년까지 글로벌 수요 성장률은 30%대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성장률은 YY 기준으로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 30%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전기차가 팔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일단 가격이 생각보다 높다. 보조금이 중단됐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중단된 상황. 생산이 좀 차질들이 좀 생기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을 하고 가격 인하가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연하는 거죠. 수요를. 네, 지금 사는 것보다 내일 사면 더 싸는데 우리 회감 시가로 파늘듯이 전기차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얼리 어댑터들의 수요가 활발한데 보급률이 20%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얼리 어댑터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죠. 항상 무슨 제품이. 그러나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어떤 그 보급률이 20%를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중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눈치 보고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이제 모든 글로벌 IT 제품들의 새로운 제품들의 일반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높은 가격, 보조금 중단, 생산 차질, 충전 인프라 부족, 가격이나 얼리 어댑터들 활발한 20%에 대한 한계 도달, 이런 이유들로 전기차가 팔리고 있지 않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Q,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주요 셀 메이커들의 유럽 북미 전방 수요는 톤다운 기조 고려 시 양극재 발주 또한 일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부진했던 전분기 QOQ로 5% 대비 전반적인 판매량은 증가하겠으나 증가율은 규전 기대치 대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QOQ 기준 10% 내의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네, 전분기가 QOQ로 5%밖에 성장을 못한 거죠. 유럽은 EV 보조금 축소와 충전 비용 상승, 폭스바겐의 판매 부진 등이 영향이 커 보인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북미는 주요 구매층이 얼리 어댑터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EV 침투율 구간이 둔화된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연이은 EV 가격 인하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이연되는 영향 또한 포함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계속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 이거 애널리스트는 P 가격에 대해서도 메탈 가격 매깅으로 큰 폭 하락이 되고 있다. 메탈 가격이 크게 하락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양극재 기업이나 소재 기업들에게 치명타를 좀 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통상 메탈 가격 변동분은 2, 3개월 시차를 두고 대부분 양극재 판가로 정가되어 고객사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낮아진 가격은 2, 3개월 후에 가격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이에 최근 메탈 가격 동향을 통해 3, 4분기에 양극재 판가 방향성 예측이 가능한데, 특히 양극재 메탈 중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한 리튬과 니켈 가격 하락이 영향으로 국내 양극재 수출 가격은 KITA kg당 기준으로 5월은 50달러에서 8월 42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약 15%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7, 8월 메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 고려 시 이게 이제 2, 3개월 후니까 4분기에 추가적인 양극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이러한 것들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LNF에게 가장 큰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이를 종합해보면 분기별 양극재 가격의 QOQ 하락률은 3분기 마이너스 10에서 15%, 4분기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추정이 되고 있다. 네, P적인 면, 메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양극재 기업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트적인 측면도 또 대신 유가랜드는 또 언급을 했는데, 원재료 투입 원가가 하락은 하고 있으나 수익성 개선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양극재 주요 원재료인 전구체와 리튬 가격 또한 하락을 하고 있다. 통상 양극재 kg당 전구체 1kg과 리튬은 0.4에서 0.5kg이 소요되는 거죠. KIT 집계에 따르면 국내 전구체 수입 가격은 kg당 5월 16.8달러에서 8월 14.8달러까지 약 12%나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한 리튬 수입 가격도 kg당 5월에 53달러에서 8월에 잠정적으로 49달러까지 마이너스 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구체 리튬의 수입과 양극재 형태로 제조 및 수출 판매까지 2개월 시차를 고려 시 3분기 전구체와 리튬 가격의 투입 원가가 전분기 대비 하락은 하겠으나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판가 하락으로 판가에서 원가를 뺀 스프레드 가공 마진은 축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에 3분기 양극재 수익성 개선폭은 제한적이겠으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원재료가 투입 마무리된 후 4분기부터는 판가에서 원가를 뺀 스프레드, 즉 가공 마진 확대 및 가공 마진의 쪽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3분기는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자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4분기 가야 조금씩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양극재 관련 기업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LMF가 가장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YOY로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어떤 박스권 안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지역별 EV 침투력을 보면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거의 15%를 좀 올라와 있는 모습. 중국은 거의 30%대를 올라가네요. 미국은 이제 5%대를 지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인데 뭔가 이제 철크던 걸릴 20%대에 와 있다. 거의 다 와 있다. 이제 항상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항상 어떤 숫자 매듭에 20, 10, 20 이런 데 한계에 부닥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주요 완성차 그룹의 EV 판매량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거의 50만 대 근처까지 가 있는 거고, 네, 이 빨간 게 폭스바겐입니다. 네, 글로벌 EV 배터리 출하량을 봐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양극재 수출 가격 출하량도 이렇게 양극재 수출량은 증가했지만은 평균 판매가가 ASP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재 지역별 수출 데이터도 전체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 거죠. 네. 충북 청주시는 에코프로 BM이죠. 경북 포항시하고 두 개는 대구 달서구가 LNF입니다. 이 검정계 LNF인데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 가격에서 전구체와 리튬의 평균 판매가를 뺀 게 이제 이게 마진이죠. 네, 마진도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전구체 수입 가격 및 중량을 보면 수입 물량도 살짝 더 올라가진 않죠. 네, 평균 판매 단가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2, 3개월 후에 가격을 전가를 하는데 그 전에 이러한 가격 하락의 모습이 크게 나타나서 2, 3개월 후인 3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리튬 종류별 수익 금액을 봐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죠. 여러분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은 공부를 많이 해서 구별을 하시죠. 수산화 리튬은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석회법, 경암, 암석에서 나오는 게 수산화 리튬이고 탄산 리튬은 경암법, 그렇죠. 폐배터리나 염호에서 나타나는 게 탄산 리튬인데 얘는 주로 LF 배터리로 탄산 리튬이 많이 쓰이고 수산화 리튬은 우리 삼원계 배터리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더 비싸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수입 금액 및 가격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최근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도 보면은 모두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망간, 알루미늄, 구리 가격 추이도 좀 꺾이는 모습,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이것을 가격에 전가하는데 이제 불리한 거죠. 네, 이렇게 불리한 구조들이 결국 양극재 기업들에게 기본 펀더멘탈 쪽에서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인하를 계속하는 그 지향점 뭔가 물론 많이 팔고 시장을 점유해서 후발주자를 죽이는 그러한 전략. 자기는 영업이익이 거의 18에서 17% 사이에서 높게 나가기 때문에 겨우 지금 2차전지 대부분의 폭스바겐 이런 것 다 마이너스이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이 1번 제약점이라면 또 다른 제약점은 없을까? 테슬라가 FSD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율주행이라는 큰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 100억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데이터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100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 왜 그러냐면 이 FSD가 결국 수익을 조작할 수 있고 수익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슬라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현재 FSD의 누적 주행기는 5.15km밖에 안 되나 누적 속도가 지금 가속 중에 있었던 거죠. 100억 킬로미터까지를 가서 자율주행을 했던 것을 보여줘야 최종 FSD 자율주행이 떨어지는데 이걸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를 싸게 팔아서 차를 많이 굴리고 돌려야 이 100억 킬로미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차를 팔아서 돈 버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FSD를 통한 미래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속 가격 하락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려 들 것이다. 이게 결국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가격 하락에 목표를 두고 점령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차량 제조 원가와 ASP를 보면 출하량은 증가를 하죠. 그러나 ASP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FSD 누적 주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0억 킬로가 가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 상승 속도가 이 그래프의 각도가 엄청 가팔라졌다는 것은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에 비례하는 거죠. 많이 팔아야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FSD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지향점 중에 가장 큰 지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 좀 더 다른 각도인데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 진출 허용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만의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가능성, 그렇죠? 네. 우리가 2달 전에도 이제 중국의 한 2차 전지 기업이
미국에 와서 합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고인인가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시장에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박살이 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가능성이 있다. 꼭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애널리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RS 섹션 30D의 우려 집단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정의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연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려 집단. 미국에서 우려 집단에 표현하는 거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려 집단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결국 중국이라고 봐야 돼요. 딱 찍어서. 중국은 2024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됩니다. 우려 집단으로 정확히 지정되면 우려 집단이 가공하고 채굴한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중국 기업을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막을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막을 것이냐, 이 부분을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알려진 사실들이죠. 시나리오 오늘 봅시다. 중국과 비중국 간의 조인트 벤처는 우려 집단에서 제외를 하겠다. 지분율이 변수가 되는 거죠. LFV 배터리 밸류체인 중심의 조인트 벤처가 예상이 되고 있다. 네. 중국과 비중국 기업 간의 조인트 벤처 우려 집단에서 하면은 조인트 벤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조인트 벤처는 우려 집단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이 시나리오 지분율이 뭐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계를 두겠죠. 그러면 LFP 배터리가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시나리오 2는 조인트 벤처를 허용한 소재를 따로 지정할 가능성. LFP 양극재라든지 LFP 배터리는 허용하고 다른 소재는 불허한다. 삼원계는 불허한다든지. 그럼 LFP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기업이라도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우려 집단에서 제외를 하겠다. 원산지 증명제에 포함을 시켜버리겠다.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주는 거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올 연말에 일만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허용해 줄 가능성, 중국의 LFP 배터리가 들어올 가능성은 100% 막혀 있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뭔가 결판이 안 나 있다. 이게 IRA 섹션 30D의 내용인데 아직까지 결판이 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 이런 것들이 우려 속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한 예로 포드가 자기의 이제 IRA를 하면서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LFP now offered in Mustang Mach-E and coming to F150. 네, writing in 2024. Ford will be the first OEM with an LFP plant in North America. 네, 그래서 LFP를 하고 합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건 CATL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포드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LFP 시장이 미국에서 합작으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나오면은 미리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만은 한 번 더 크게 얻어맞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미시적으로 LNF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FP가 아니라 LN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시장 상황을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자, 저는 25만 원에 도전할 거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에 박스권에 갔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LNF 2분기 실적은 낮아진 기대치로 대폭 하회를 했다. 다만 실적 부진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선반영됐다. 수익성 부진이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4분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면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 대규모 수주 등이 향후 준비되어 있는 것, 상승 트리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LNF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박스권이니까 20만 원대 오면은 또 사고 25만 원 근처면 팔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거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국내 양극재 기업의 캐퍼시티 플랜을 보면 우리 2023년에 이게 이제 LNF죠. 네, 20만 톤. 에코프로 보면 19만 톤. 그런데 24년부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LNF가 휘쭈그리하게 좀 처지는 모습,
그래서 일단 LNF도 뭐 어떤 공장을 많이 짓고 생산량은 늘리긴 하지만 에코프로 BM이 향후에 더 좋은 모습, 이게 이제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날아갔던 거죠. LNF와 Q적인 측면에서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화학의 주요 제품 로드맵을 한번 봅시다. 2024년 2분기 기준 제품 포트를 보면 NCM 523, NCM 90, NCMA 90, 에코프로 BM은 NCA, NCM 80%, 9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LFP는 아직 양산 계획이 없고, 에코프로 BM은 고객사가 지금 평가 중에 있다. 이미 이제 LFP 배터리를 시작한 것 같아요. 2024년에 양산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이제 LNF가 에코프로보다도 못 쫓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또한 단결정이라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3원계 배터리 면에서도 2024년 NCMA 90% 제품에서 적용할 예정이죠. 그런데 얘들은 NCA의 블렌딩하여서 양산 중에 있죠. 단결정을. 이러한 것들도 시장에서 우리가 LNF가 에코프로보다도 사랑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좀 처지는 거죠. 다음이 또 이제 에코프로와 LNF를 특징을, 매력 포인트를 가리는 것 중에서 원재료 내재화 준비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LNF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의 원재료 내재화 상황을 보면 LNF는 중국 기업과 스포드닝 정제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다. TBA는 아직도 미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내재화 범위는 미드스트림. 그 다음 내재화율 전망은 TBA 앞으로 미정이다. 뭐 이렇게 TBA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의 완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LNF와 에코프로 BM에 비교해서 많이 봐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빨리 간극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LNF는 지속적으로 에코프로 BM에게 얻어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이미 선반영 됐다. 그래서 LNF보다 이게 자기들의 문제인 걸 알고 많이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리튬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전구체에 대한 이야기도 LS M&M과 새만금 산단에서 협력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려고 한다. 캐퍼더 6에서 8만 톤. 그 다음에 중국 기업과 조인트 여부는 없고, 내재화율 전망은 2027년 기준으로 해서 14에서 2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33%나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33%. 그 다음에 리튬의 내재화율 전망을 봐도 LNF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에코프로 BM은 25년에 20%가 추정이고 27년 31%나 리튬을 내재화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모습이 현재 LNF와 에코프로 BM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우리 LNF 엄마가 빨리 쫓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NF는 22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MACD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이 정도 25만원 정도, 네, 24만원에서 25만원 이 정도를 잡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다가 최근에 살짝 뒤집는 모습이 나타나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우리 LNF를 사는 모습. 일단은 국내 기관 투자들은 코스피에 이제 편입 이전 상장되는 효과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공매를 좀 뒤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공매 수준도 보면 창고 수량이 거의 180만 주 정도 있다가 지금 250만 주까지 늘었죠. 공매 잔고는 줄지 않는 모습. 이게 지속적으로 제가 봐서는 에코프로 BM의 롱 LNF에 숏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사의 저평가위원 앞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지만 가장 LNF 21배밖에 안 되죠. 에코프로 BM이 71배인데도 이렇게 뭔가 밸류에이션 중에서 매력이 있는데도 동사가 못 가는 것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 섹터에서는 개나 져버린 거죠. 꿈으로 가는 거고, 향후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서플라이 체인과 내재화와 비용 감소와 그다음에 누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성장주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좀 아쉬울 것이다. 네, 이런 모습.
하반기까지 이어질 실적 둔화와 양극재 재고 및 판가 하락 이슈로 주가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 둔화, 양극재 재고 증가, 판가 하락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올해 추정 영업이익은 1,438억 정도, 전년비 46%나 감소할 전망이다. 원재료 가격 하락이 양극재 판가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재고 평가 손 영향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재고 평가손이 3분기까지 지속될 거라고 애널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수준을 기록한 이유는 최종 고객사의 저가형 EV나 이런 매출 확대에 영향이 크다. 얘들은 고가에 들어가는데 테슬라는 지금 저가에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는 거죠. 실적 쇼크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ASP가 평균 판매가가 하락하고 최종 고객사인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매출 확대에 따라 프리미엄 모델향으로 주로 탑재되고 있는 동사의 양극재 하이잉크 양극재 출하량이 기존 예상 대비 10% 증가가 가이던스였는데 이것과 달리 더 높아지지 않고 더 낮아지는 거랑 비슷한 수준 정도로 겨우겨우 그 정도 수준만을 때리고 있다. 예상 정도만을 때리고 있다. 이게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의 미세적인 요인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향후 전망에서는 또 그렇게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양 공급 직납업체로 지위는 여전히 유일무이하다. 양극재 출하량은 견조하다. 2분기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생산 대수는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는데 LNF 양극재 출하량 증가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즉 기가팩토리에 여전히 잘 들어가고 있다. 올해 양극재 출하량은 테슬라 양 공급 증가로 전년 대비 41% 증가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올 3분기 실적은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테슬라 EV 공장 업그레이드로 3분기 EV 생산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사의 3분기 양극재 출하량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데 테슬라가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좀 공장을 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산이 좀 중단되면서 동사가 3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3분기 ASP는 상반기 메탈 가격 하락폭이 판가에 본격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우리 상반기에 나타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주가의 가격에 전이될 게 이제 2, 3개월 후면은 3분기에 전이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높은 메탈 가격이 반영된 재고, 그러네.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부정적 재고 영향으로 수익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동사에게 악영향을 줄 것은 뻔한 거죠. 자, 동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죠. 회사는 전구체 조인트 벤처를 통한 전구체 내재화를 시작했으나 해당 물량이 테슬라 등 고객사의 전구체 수급 계획을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죠.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려면 2년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수산화 리튬 변환 사업, 리사이클 등을 계획을 세워가고 있으며 피어 그룹과 밸류에이션의 갭을 좁혀나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사가 반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다. 여섯 번째는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면 당연히 동사가 코스피 150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의 플러스 효과, 수급의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잠깐 시장에 반영되는 죽었네. 본격적으로 이게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시작이 된다면 동사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이다. 아직 언제 이전 상장을 하겠다 계획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박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리스크로 동사의 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이 중요하죠. 그러나 연내 유상증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내년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을 좀 띄워놓은 다음에 25만 원, 30만 원 근처 가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등 약 5조가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돈이 필요하죠. 이 중 차입금 50%와 자본 조달 50% 당연히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2.5조가량의 주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유상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구체적인 자본 조달 계획이 필요하면 이로 인해서 EPS 희석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경쟁상 대비 매력적인 상황이다. 향후 메탈 소싱 능력이 강화되고 케미스트리 다각화 등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익성 안정화가 확인 시에는 반드시 저평가 매력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동사 2023년 매출 5.5조, 5.5조. 영업이익을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 근데 내년에는 매출이 6조까지 뛰고 3,600억으로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한다. 즉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쓸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서프라이 체인을 확실하게 하면서 시장 변화와 그리고 수익성, 코스트 감소 이런 데 노력을 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에코프로 BM을 쫓아가야 될 그런 숙제. 다음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지금은 단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사는 장점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만에서 25만원 사이에 박스권 달리기다. 25만원을 뚫으면 28만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25만원 되면 일단 50% 정도 팔아주고 그 전까지는 이 약물고 차무시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종목 LNF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쳤다. 인내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망설이고 고민스러운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사야 될지 관심 있는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 알고 싶은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는 이제 유료입니다. 네, 한 올 3만 원인데 한번 2, 3일간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LN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시고 이 약물고 견딥시다. 이 약 이렇게 된 거 견뎠는데 저는 충분히 25만 원까지는 시장에서 돌아올 것이다. 순환매로 돌아올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